블랙팬서를 보기 전부터 유명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바로 평론가, 즉 전문가들의 평론 한 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왜 평론가들이 그렇게 썼는지, 역시 평론가는 평론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평론가들의 한 줄 평론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게 왜 그렇게 써졌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감상평을 넣어서 이야기해드리는 리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박평식 평론가입니다. 캐릭터와 메시지는 흑진주처럼.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신뢰하는 평론가입니다. 제가 이분의 평을 보고 또 영화를 떠올리면서 보석류보다는 낮지만 돌보다는 높은 진주, 하지만 밝은 색을 가지지 않은 흑진주를 표현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스토리는 부족했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좋았다는 평을 내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철 평론가입니다. 올바른 척 해봐야 영악함만 보이는 걸. 제 생각에는 블랙팬서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영애 평론가입니다. 라이온킹의 말콤 X 스토리를 더하면. 저는 이 평론가가 이번 블랙팬서의 분위기, 스토리, 그리고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용철, 박평식 평론가에 관련된 이유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팬서는 11화에서 와칸다의 왕이 죽고 난 뒤 일주일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계승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계승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브라문처럼 단단한 민족이기에 왕의 죽음에서도 굉장히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왕이 계승식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처음 부분에서는 조금 유아틱하게 느껴져요. 대사라던가 혹은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요. 하지만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비웃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 계승식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라이온킹이 생각이 날 뻔하는 느낌을 받다가 쑥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 왕의 계승식이 처음과 끝을 연결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언급했던 것, 이제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 큰 흐름이 되어버린 인종차별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캐릭터들을 보고 있으면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말콤 X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요. 이를 통해서 디즈니는 흑인의 관점에서 흑인들이 보여주는 차별에 관련된 이야기, 거기에 평화와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흑진주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가 블랙팬서라고 이야기한 것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블랙팬서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연출을 보여줘요.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007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레티티아 라이트가 연기한 슈리가 이를 모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믹스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이온킹이 떠오르고 말콤 X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007 시리즈까지 떠오르게 되면은 너무 많은 조미료를 첨가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물론 광물을 물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단순히 이걸 보여주고 넘어가는 정도에서 그쳤다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티찰라의 동생을 연기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레티티아 라이트의 슈리라는 이 역할이 이것 때문에 이야기의 중심에 있거든요.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솔직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블랙팬서가 표범이라는 동물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 즉 표범과 같은 날렵함, 첩보, 그리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맹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그러면은 할 말은 없지만, 의외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액션씬은 영화 전체에서 절반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결국 디즈니와 마블은 블랙팬서 속에서 인종과 화합이라는 거대한 메시지를 넣은 것까진 잘했는데 몇몇 영화를 떠오르게 하고 또 몇몇 인물을 떠오르게 하면서 스토리가 조금 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영철 평론가가 올바른 척 해봤자 영악함만 보였다라고 말한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주연 평론가의 트럼프 보고 있나입니다. 스토리 라인으로 인해서 이주연 평론가가 트럼프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김현수 평론가의 비브라늄보다 강한 역사 문화를 지닌 흑인 히어로.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왕위 계승식에 가장 부합한 평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라와 가족을 위해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와칸다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 개인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온전히 깃들지 않는다면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긋난 길일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해요. 이거는 흑인 히어로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차별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흑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이 이상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영화의 중후반부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사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한층 더 블랙팬서를 재밌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허나몽 평론가의 슈퍼 히어로물에서 백인 남성이 들러리가 서는 것의 의미.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마블과 디즈니 외에 많은 영화가 인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앤트맨의 시작을 알렸던 동네가 히스패닉이 많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번 블랙팬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흑인이 중심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 말할 수 있는 인종차별에 관련돼서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과거에 대한 분노입니다. 블랙팬서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말콤 X를 가져왔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 부분은 과거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함으로써 어떤 수모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흑인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흑인들이 다른 민족들을 역차별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을 합니다. 이 메시지 전달을 위해 디즈니와 마블은 아주 영리하게 중심 인물에 어떤 배우를 넣는데요. 다니엘 칼루야라는 배우를 넣습니다. 이 배우 겟아웃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배우예요. 예전에 만들었었던 킹스맨 관련된 리뷰에서 어떤 배우를 데리고 오면서 마약에 관련된 걸 연관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이 영화를 보시면 겟아웃에 출연했었던 다니엘 칼루야를 데리고 옴으로써 이런 인종차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극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캐스팅에서 그리고 블랙팬서의 스토리를 보면 일부러 그랬다는 게 조금 느껴져요.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를 통해서 흑인을 위한 영화를 저는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블랙팬서고 그래서 블랙팬서가 흑진주를 닮았다는 박평식 평론가의 말이 정말 너무도 잘 와닿습니다. 일곱 번째는 임수연 평론가의 흑인 문제에 대한 디즈니적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수연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흑인들의 차별과 역차별에 대해서 디즈니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디즈니가 가장 잘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스필버그와 같은 노선을 걷는 디즈니적 해결책, 그거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평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그렇게 욕을 먹었었던 이 7명의 평론가가 굉장히 평가를 잘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별점에 관련돼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블랙팬서를 감상했냐? 첫 번째는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오전 11시 영화를 봤습니다. 리뷰와 같은 정보도 거의 없고요. 관람을 했을 때도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조조 바로 다음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뿌지 않게 영화를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중고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상영관이었어요. 저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중간중간 휴대폰을 꺼내는 걸 많이 봤어요. 안타깝게도 블랙팬서는 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지루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영화입니다.
물론 1편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배경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휴대폰 꺼내는 걸 본 적이 없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덩케르크거든요. 용산 아이파크 아이맥스관에서 봤는데 불빛 번쩍이는 걸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첫 영화라서 와칸다나 혹은 뭐 블랙팬서에 관련돼 설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익숙함을 위해서 007, 라이온킹, 뭐 말콤엑스 이러한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블랙팬서라는 영화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든 실수로 작용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재미없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유머 코드가 그 007을 떠올리게 하는 그 부분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굉장히 잘 이어져 나갔고,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새로운 슈트에 관련된 언급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와칸다라는 나라에 관련돼서도 한 번에 소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007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작용되지만, 안타깝게도 007이라는 가장 먼저 나왔었던 프랜차이즈 영화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연결되는 거를 막는 거를 디즈니나 마블이 조금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마블은 마블입니다. 결국 마블은 마블이에요. 특히 소품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정말 혀를 내두릅니다. 아까 전에 007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외에도 예고편에 나온 이 장면이요. 벽을 폭파시킬 때 이 벽 옆에 네이팜이라는 한글이 써져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이팜은 폭탄의 종류거든요. 폭약을 사용할 곳 옆에 네이팜이라는 글귀가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와, 역시 마블은 세세한 거 하나까지 다 생각을 하는구나. 역시 DC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논란거리가 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대놓고 베이비 드라이버를 패러디한 장면을 보여줘요. 이 장면이거든요. 이게 부산시 자동차 씬에 나오는데 이거 보면서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한국이 사이버펑크 느낌이 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차용한 음악 선택이 아닌가, 배경 선택이 아닌가, 이것도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 바로 블랙팬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흑인들의 역차별,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차별에 관련돼서는 이야기는 하지만 흑인들이 가하는 역차별에 관련돼서는 이야기한 영화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블랙팬서는 성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강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약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가하는 이러한 역차별에 관련돼서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영화가 바로 저는 블랙팬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차별이나 부당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선을 줌으로써 더 넓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블랙팬서라는 영화가 만들어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블랙팬서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영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철비와 같은 모습도 보여줘요. 이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랙팬서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가히 선구적이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와칸다가 어떤 곳이고 와칸다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족인지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이 부분 너무나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와칸다라는 나라의 모습과 와칸다인이 단순히 비브라늄을 통해서 고도의 문명 발전을 이룩한 종족이 아니라 내면 역시 더 강한 종족임을 보여줌으로써 그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차이로 벌어질 수 있는 실수, 실패, 고통 등의 이야기를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서 화합으로 합쳐버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각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영화가 바로 저는 블랙팬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관념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 바라보는 게 아닌 그걸 뒤집어서 볼 수 있는 힘을, 시선을 보여준 영화가 블랙팬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